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북한 길라잡이 김흥광입니다. 예, 통일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고작 49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에 최고로 3,000명 가까이 입국하던 탈북민이 숫자와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입니다. 작년 1월 23일 이후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빗대고 국경을 철통 봉쇄하고 주민들이 이동을 엄격히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아주 악착같이 탈북을 차단한 결과입니다. 올해 입국한 이 50여 명의 탈북자도 따지고 보면 북한에서 직접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오랫동안 중국에서 숨어 살거나 현지인들과 결혼해서 가족을 잃은 탈북자들이라고 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이제는 탈북 그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탈북자 0명 이것을 목표로 코로나19 비상방역 계엄 기간에 두만강과 압록강 전역에 탈북 방지 철책선과 콘크리트 차단선을 설치하여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탈북에 대한 꿈도 못 꾸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올 수 없다면 우리 정부가 동포적 입장에서 연간 3,000명대 들어오던 대량 탈북 시기에 실시했던 탈북민 입국 및 정착 지원 정책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요즘 탈북민 입국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도별 탈북민 입국 현황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998년 이전까지는 연간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대이던 탈북민이 단번에 1,000명대로 급증합니다. 지어 2008년에는 한 해 2,803명으로 최고치를 갱신하였는데요. 이때가 바로 김정일이 뇌출혈로 쓰러져 북한이 독재 체제의 감시 통제 기능이 대단히 약해졌을 때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고 나서는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다음 해부터 탈북 루트를 전면 차단하고 탈북자 가족들을 추방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저는 바로 입국자 수가 연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계엄령이 실시되면서 작년에는 연간 229명으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50여 명 안팎의 탈북민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죠. 탈북자 입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데는 물론 독재자 김정은이 탈북자 급증에 따르는 북한 주민들이 동요와 불안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강력하게 탈북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지독하게 탈북을 차단하는 데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아보려는 의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연도별 탈북자 입국 추이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탈북 행렬은 2,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반토막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다시 탈북 행렬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기껏해야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와 같이 연간 몇백 명대까지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백 명이 올 수 있다는 바로 저희 가정도 완전히 이상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이 운이 억수로 좋아서 4번이 죽을 고비와 사선을 넘어서도 성공 말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4번의 죽을 고비란 이렇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철책선과 100m 간격으로
잠복해 있는 폭풍 군단 군인들과 국경경비대의 총구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코로나19 기간을 활용하여 북한은 주요 탈북 루트들의 5G 고해상도 CCTV까지 설치하였다는 사실 앞선 방송에서 전해드렸죠. 두 번째 죽음에서는 고압 전기가 흐르는 중국 쪽 철조망입니다. 자동 소총을 휴대한 인민해방군과 변경방위대, 국경경비대죠. 이 군인들과 고감도 CCTV가 24시간 감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서는 설사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더라도 당장 덜미를 잡힐 수 있는 바로 그 공안의 감시 라인입니다. 공안에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강해서 빨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늘날 두만강변에 있던 중국 조선족 커뮤니티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약 190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 60만 명, 일본에 10만 명, 그리고 북경과 심양, 대련, 상해 등 대도시들에 많이 나갔습니다. 두만강변의 조선족 농촌은 이제 대다수가 폐촌이 되었던지 한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난민을 돕고 숨겨주던 조선족이 없어졌기 때문에 잠복할 수 있는 동족의 은신처가 소멸돼 버린 것이죠. 그래도 이 세선을 기적적으로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40파는 인신매매 집단에서 탈출하여 베트남,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하고 성공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은 가족을 한국에 굳이 데려올 생각을 많이 접었습니다. 천운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라인을 살아서 넘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작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다고 해도 기쁨은 한순간이고 또다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돌입해야 하니 차라리 내가 힘들더라도 돈을 벌어서 북한 가족들에게 조금씩 보태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는 다시는 연간 수천 명대의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남한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연간 3,000명대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조사하고 정착 교육을 주고 정착 지원을 하는 어마어마한 시설과 인력들을 대량 탈북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서 계속 지금처럼 놀려야 할까요? 여기에 드는 돈만 해도 1년에 거의 2천억대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몇 가지 사실만 들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는 연간 5,000명 수용 능력을 가진 탈북민 합동 신문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안성과 하천 두 곳에 있는 하나원이라고 하는 초기 정착 교육시설입니다. 두 시설 합쳐서 역시 연간 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요원들과 시설 관리 인력, 경비 인력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들은 다 공무원들이죠. 게다가 연간 330여 원이 정부 출연금을 지출하여 탈북자들이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이라는 공룡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본부와 지역별 하나센터에 도합 130여 명의 공무원 상당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억대 연봉의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요. 8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재단이 하는 주요한 일은 처음으로 이 집을 받아서 입주하는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챙겨주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입주 첫 해에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면 다들 알아서 직업들을 구하고 살기 때문에 기정착한 탈북민들은 특이한 경우를 제하고는 지원재단을 찾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탈북민 신규 입국자가 연간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 분명한 지금에 와서도
국민이 막대한 세금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거대 시설과 숱한 인력, 거대 공룡 재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까요? 그리고도 탈북민들을 위해서 연간 2천억 원대의 예산을 쓴다고 호도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저도 이런 시설들을 갑자기 없애자거나 임직원들을 해쳐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왕에 우리 국민들께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세금을 쓰도록 해주셨으니 그것을 정말로 탈북자들을 통일 디딤돌로 육성하는 데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비워둔 이 거대한 시설들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특화 교육시설 또는 특화 직업훈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여기서 통일을 준비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쓰게 해준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건물을 임대하고 인력을 필요한 만큼 축소해서 그 예산으로 탈북 편부모, 탈북 아동, 탈북 노인, 여성 가장, 아픈 환자 이들을 돌보는데 보태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남북하나재단의 전신인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과장으로 제가 3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5명의 직원이 최저 생활비를 받으면서 연간 2,000명대의 신구 입국자들을 다 케어했습니다. 탈북민 연간 50명 이 시대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데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통일부도 또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부에 대한 탈북민들과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솔직히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었죠. 탈북자가 연간 50명밖에 안 들어오는 이 마당에 정말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부 공무원들은 요즘 무슨 일을 해서 고액의 연봉을 타먹고 사는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김강튜브는 오늘 방송을 시작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